골프를 친다면 하나쯤 갖고 있으면 매우 좋은 하나가 있으면 더 가지고 싶은 바로 이것. 고급 자동차보다 부의 상징으로 삼던 하나의 지금표. 안녕하세요. 골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버디찬스입니다. 오늘은 회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골퍼라면 누구나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골프를 치는 데 있어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회원권의 정식 명칭은 특정 시설 이용권이라고 합니다. 골프장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하는 건데요. 회원권을 분양받는다는 의미는 일정 기간 일정에게 금액을 예치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예치 금액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특정 시설을 이용,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골프장 회원권의 종류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회원권의 사기 유형, 골프 회원권 가격의 결정 요인 등에 대해 영상을 통해서 모두 알아보려 합니다. 골프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중제와 회원제이죠. 대중골프장은 회원권 없이 이용료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을 말하고요.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된 골프장을 말합니다. 골프 회원권의 명칭은 골프장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 회원권, 주중 회원권, 법인 회원권, VIP 회원권으로 구분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회원권이 주중 회원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이 주로 보유하는 법인 회원권과 VIP 회원권은 일반 회원권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권리 이전이 가능하여 회원 거래소 등이 존재하게 되고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별도의 골프 회원권에 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신문이나 잡지 보면 골프장 회원권 시세라 하여 주식 시세처럼 표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들에게 투자 대상으로 설정되기도 하고 사기로 악용되기도 하며 학술적인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죠.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우하향 추세의 골프장 회원권의 시세가 이어지면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골퍼분들도 계십니다. 투자라는 개념보다 레저라는 개념으로 말이죠. 회원권의 종류에는 위에 말씀드린 기준의 종류도 존재하지만, 첫 번째 예탁금 회원제, 두 번째 주주 회원제, 세 번째 사단법인제, 네 번째 연회원제 등으로 종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표현은 아니지만 회원권 시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원권은 약 95%가 일본의 예탁금 회원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회원권의 종류를 무수히 쪼개면서 소수의 골프장의 회원권을 통해 투자비 회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회원 모집이 남발되고 회원 대우와 혜택을 복잡하게 천차만별로 분류하면서 일부 회원권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이로 인해 졸지에 피해받는 골퍼들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골프장에서는 회원 모집과 회원권 금액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동안 보장해온 회원 대우가 상실된다면서 일방적인 통보를 날리는 반협박적인 사례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고, 중소회원권 거래소에서 대금을 받은 뒤 그냥 사라져버리는 형태 등 다양한 수법을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와 더불어 토요일 오전 부킹 보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하였지만 실제로는 주중 부킹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유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지불한 가치에 대해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슬로건과 다르게 예약이 안 되니까요. 한동안 유행하였던 유사회원권이라는 형태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유사회원권이란 골프장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의 한계를 이용하여 말로만 회원권이고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회원권을 말합니다. 당연히 골프장과도 관계가 없는 이용권인 셈이죠.
이들이 주로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회원권을 골프장과 연계되어 있다면서 고객을 안심시킨 후 유사한 형태의 회원권을 만들어 다수의 고객을 속이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즉, 골프장과 일정 기간 부킹 제휴를 맺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권이라는 명칭을 빌어 고가로 판매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무한정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었고, 그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막을 만한 법적 규제도 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피해 규모를 커지게 하는데 한몫 거들기도 하였습니다. 유사회원권을 팔아놓고서는 고객들의 핸드폰으로 예약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죄송하다는 문자만을 남긴 채 잠적하는 행태가 바로 대표적인 피해 사례인데요. 이런 유사회원권 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골프장의 사정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늘어나는 골프장의 수와 무한 경쟁 체제, 그리고 줄어든 인구 수, 팍팍한 경제 상황 등의 여러 요소로 인해 출혈이 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요즘 골프 회원권 분양 시장 상황이 최악으로 이어지면서 웬만한 혜택으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한 골프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회원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여 한탕주의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세력들도 동시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혜택으로 무장한 허위 판매가 골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로 생성된 것이죠. 이렇게 골프장 회원권은 취약한 판매 구조에 노출되며 사회적인 문제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원권의 가격 결정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회원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양의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 자료부터 최신 자료까지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버디 찬스가 모두 자세하게 뜯어보지는 못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서울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서울로부터의 거리는 일반 회원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그 숫자가 많고 회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역으로 작용하게 되는 곳이죠. 결론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일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높아 그 영향이 크게 미치는 편이며, 그 영향은 주 고객층의 거주지와 근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상권이나 전라권 등의 지역에서는 당연히 서울과의 거리는 상관이 없었지만 주요 도심에서의 거리 편차가 다양하게 발생하여 수도권 골프장에 비해서는 근접성과 가격의 비례성이 좀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약 및 서비스. 주로 투자 목적으로 골프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예약 및 서비스가 골프 회원권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킹의 용이성이나 신뢰성, 회원 수와 서비스 수준이 회원권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법인 회원권의 경우가 예약 및 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법인 회원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접대용으로 보유한 경우가 많아서 제휴 상대의 골프장 회원들의 방문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예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면 가격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전체적인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설 및 환경. 현대적인 시설을 지니고 있으며 관광 휴양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의 가치와 부대시설 및 주차시설 등의 요소가 회원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회원권 구매 시 고려되는 투자 가치와 이용 가치에서 이용 가치 측면에 포함된 요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곳 회원이라는 만족감을 시설 및 환경적으로 충족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회원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원권의 종류별 판매적 요인. 어떤 회원권을 어떤 식으로 판매하느냐가 역시 가격 결정 요인에 미친다고 합니다. 회원권 종류에 따라 홀당 회원수가 적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특성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회원권, 주중 회원권, 법인 회원권, VIP 회원권을 일정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무기명 회원의 수와 골프장이 보유한 홀수에 따라 회원수를 나눠봤을 때 회원수가 적을수록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재무 안정성. 골프장의 도산 위험도 가격 결정 요인의 큰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소유한 골프장일수록 재무 상태가 좋을수록 회원권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회원권의 종류 중 VIP 회원권의 판매는 재무 안정성이 회원권 가격 결정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VIP 회원권의 성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VIP 회원권의 경우 무기명 회원수가 많고 그린피도 무료인 경우도 많은 편인데, 대기업이 소유한 골프장일수록 추후에 운영 이익을 고려하여 무기명 회원수를 제한하고 할인 혜택 등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전략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반면에 VIP 회원권은 거리나 근접 도시 인구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회원권과 다르게 말이죠. 아무래도 비싼 법인 회원권이나 VIP 회원권의 요구사항을 잘 대변해 줄수록 전체적인 가격 형성이 비례하게 높아진다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 회원권과 주중 회원권과는 다른 양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특성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죠. 일반 회원권이나 VIP 회원권도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소가 있지만, 어느 포인트에 비중을 두냐는 회원권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싼 회원권의 종류의 수요가 높을수록 골프장 회원권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골프장 회원권의 종류와 사기 유형, 그리고 회원권의 가격 결정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골퍼들이라면 꼭 갖고 싶은 골프장 회원권. 요즘은 골프장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 것도 역시 사실이고요. 골퍼들과 골프장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올바른 골프 회원권 문화, 그리고 착한 가격이 형성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골프장도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많은 골퍼들이 이용하여 골프장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오늘의 버디 찬스 이야기, 골프장 회원권 종류와 가격 결정 요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버디를 응원합니다. 버디 찬스.